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세상의 모든 경제예요. 요즘 뉴스나 경제 프로그램 보시면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트럼프죠. 트럼프 관세 폭탄, 트럼프가 또 어디서 뭐 했다, 이런 소식 많이 보셨죠. 솔직히 좀 지겹긴 한데요, 그래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저 같은 경우에 이것저것 경제 프로그램을 많이 보거든요. 최근에 어떤 경제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요, 진짜 조금 어이가 없었어요. 유튜브에 나온 경제 전문가들이요, 트럼프를 완전히 바보 취급을 하더라고요. 아이폰을 미국에서 만들겠다고 허허 말도 안 되는 소리, 미국 사람들이 나사를 조인다고 웃기지도 않다, 이러면서 전문가들이 비웃는 걸 보면서요, 잠깐 뭔가 이상한데 싶었어요. 자, 오늘은 트럼프의 미친 짓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들이요, 지금 왜 일어나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진짜 미친 짓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미국으로 제조업이 돌아오는 게 정말 불가능한 일인지, 아니면 가망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위 말하는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으로 제조업이 돌아오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많거든요. 미국이 바보예요? 물론 그 사람들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가망성 없는 일을 그렇게 시행을 할까요? 이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면요, 여러분, 미국이 세계 시장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아세요?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은 세계 GDP 시장의 26%를 가지고 있어요. 한 나라가 전 세계 시장의 4분의 1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상상도 안 되게 큰 금액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이 비율은 사실상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미국의 GDP는요, 전 세계 GDP의 50에서 70%가 죄다 미국이었다고 해요. 이후 계속 하락해서요, 1975년도에 25% 정도 됐고요, 2000년대 초반에 잠깐 30%를 회복했었죠. 근데 이게 지금 26%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영국의 몰락과 패턴이 비슷해요. 1870년경에 영국은요, 세계 산업 생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00년 후에는 4% 이하로 떨어져요. 초강대국의 몰락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엄청난 부채의 늪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2024년 미국 부채는 35조 달러를 넘어섰어요. 이게 얼마냐고요? 미국 GDP의 130%가 넘는 금액이에요. 한 나라가 자기 경제 규모보다 30%가 넘는 빚을 지고 있는 거죠.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미국 예산의 60에서 70% 정도를 부채를 갚는 데 쓰고 있는 거죠. 이자 갚는 데다 쓴다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월급의 70%를 이자 갚는 데다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은 30%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초강대국이 이렇게 몰락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트럼프의 미친 짓이라고 불리고 있는 관세 폭탄, 이거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에요. 이거 진짜 무서운 그래프인데요, UN 산업개발기구에 따르면요, 2000년에 미국이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의 25%를 차지했고요, 중국은 겨우 6%에 불과했어요. 근데 2030년도 예측을 보면요, 중국은 45%, 미국은 11%로 완전히 역전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겨우 30년 만에 세계 제조업 1위 국가가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역사상 이런 적이 있었나요? 대영 제국이 미국한테 패권을 넘겨줄 때도요, 이렇게 빠르지는 않았어요. 중국은 지금 미국을 추월하기 위해서요, 중국 제조 2025라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로봇, 항공, 전기차, 반도체, 인공지능, 모든 곳에서 다 미국을 앞서겠다는 이야기예요. 트럼프가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패닉 오고 있겠죠. 물론 미국이 여전히 유리한 게임이지만요, 중국이 자꾸 쫓아오니까요, 앞에 달리는 사람 입장에선 불안하죠. 둘째는 타이밍의 문제예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거든요. 아마도 미국이 이 상황에서 관세 폭탄을 던지는 이유는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사실 트럼프니까 관세 폭탄 던지고 있는 거고요. 해리스가 됐어도 다른 걸 했겠지만 중국 제재를 굉장히 강하게 했을 가능성은 높아요. 왜냐면 미국의 빚은 한계에 도달했고요.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은 초저금리 정책으로 계속 경제를 부양해 나갔어요. 코로나 때는 돈을 미친 듯이 풀어댔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어졌냐면요. 그동안 쌓인 부채의 이자가 지금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연간 재정 적자가 GDP의 6.4%라고 하거든요. 이거는요, 전쟁 중인 나라 수준이에요. 심지어 이 숫자는 트럼프의 감세 정책을 반영하기 전의 숫자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됐어요. 여러분, 러스트벨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미국 중서부 지역의 제조업 지대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은 녹슨 벨트가 되어졌죠. 왜요? 공장이 다 해외로 나갔거든요.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40년 동안요 800만 개 이상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 일자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긴 어디예요. 중국이죠. 중국, 멕시코, 동남아 등지로 공장들이 이전을 했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일자리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제조업은 국가 안보 문제예요. 코로나 때 마스크 하나 못 만들면서 난리 났던 거 기억하시나요? 반도체 생산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이 점점 줄었던 것도 기억하시나요? 네 번째,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어요. 미국의 소득 불평등은 진짜 역사적인 수준이거든요. 상위 1%가 전체 부의 35%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트럼프가 괜히 대통령이 된 게 아니죠. 여기서 재미있는 점,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동안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을까요? 바로 제조업 노동자들이에요.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미국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됐어요. 트럼프가 2016년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슬로건으로 당선이 됐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경제 세계화의 피해자들이 트럼프한테 표를 몰아준 거예요. 자, 이제 트럼프의 미친 짓으로 보이는 이 관세 정책의 진짜 목적이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목적 첫 번째, 협상용 레버리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거든요. 비즈니스맨의 협상 철학은 뭐죠? 많이 요구해서 적당히 받아내기예요. 145%, 245% 이런 숫자는 실제로 받겠다는 게 아니라요. 협상 테이블로 상대방을 끌어들이자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와서 이야기하자 이런 말이에요. 실제로 트럼프가 국가들한테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줬잖아요. 이게 뭘까요? 와서 이야기하자, 가격 깎아줄게 이런 말이겠죠. 목적 두 번째는 재정 적자 해결책이겠죠. 미국의 무역 적자가 연간 1조 달러예요. 관세를 통해서 이 중에서 일부만 흡수해도요 재정의 숨통이 트이겠죠. 관세가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세금 인상이라고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정치인에게 세금 인상했네 라고 이야기하면 선거한테 큰일 나겠지만요, 관세 올렸네 라고 이야기하면요, 그래 외국 놈들 혼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목적 세 번째가 공급망의 재구성이겠죠.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트럼프는 친구 쇼링을 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게 뭐냐고요? 적재적인 국가에서 우호적인 국가로 공급망을 옮기는 거죠.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옮기겠다는 이야기죠. 중국에서 인도, 베트남, 멕시코 등으로 옮기고요. 궁극적으로는 미국으로 일부 가지고 오겠다는 전략이겠죠. 자, 이 부분이 아까 경제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욕했던 부분이거든요. 미국에서 아이폰 나사 조이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근데 잠깐만요. 전체를 다 미국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요, 일부 핵심 시설만 가지고 온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 경제 전문가들이 놓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전문가들이 미국에서 제조업 웃기지 마세요 이랬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미국의 높은 임금 때문이죠. 근데 잠깐만요. 미국 내에서 임금 격차가 엄청나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미시시피, 알라바마, 아칸소 같은 미국 남부주들의 시간당 임금은요,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요. 미국 남부의 최저 임금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9,800원 수준이에요. 실제 우리나라보다 낮아요.
실제 제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요 15에서 20달러 수준이거든요. 약 2만원에서 2만 7천원 사이 수준이죠. 중국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5에서 6달러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관세 145%를 더하면요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더 싸질지도 모르는 거죠. 게다가 미국은 에너지 가격이 심하게 싸요. 셰일가스 혁명 이후에요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유럽의 3분의 1, 아시아의 4분의 1 수준이에요. 에너지 집약 산업에서는 이게 엄청난 경제력인 거죠.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지금은 2025년도예요. 2015년도나 2020년도가 아니라고요. 10년 전에는 미국에서 제조업을 하는 게 비용 때문에 불가능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AI와 로봇 자동화가 게임을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테슬라를 보세요. 이미 고도로 자동화된 기가 팩토리를 미국에다가 세우고 있잖아요. 로봇이 일을 하면 인건비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겠죠. 아이폰을 예로 들어볼까요? 물론 수백만 명의 로봇들이 하던 일을 미국 생산자들이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로봇은 할 수 있죠. 애플의 목표는 아마도 핵심 부품의 조립이랑요 중요한 부분만 미국으로 가지고 오는 것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에서 아이폰 나사를 조이는 건 불가능해 이런 말은요 사실은 과거의 틀에 갇힌 말일 수 있는 거죠. 미래는 사람이 나사를 조이는 게 아니라요 로봇이 나사를 조이는 세상이 될 테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트럼프의 이런 정책들이 미친 짓으로 보여지는 이유는요 급격하게 변화를 주도하기 때문이죠. 역사를 보면 초강대국의 몰락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어져요. 영국을 보세요. 1870년대까지만 해도요 영국은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근데 세계 1차 대전 후에 패권을 미국한테 넘겨주죠. 불과 50년 만에. 영국이 몰락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독일과 미국이 새로운 기술로 영국을 따라잡았고요. 결국 영국은 금융과 서비스업으로 도망쳤죠. 근데 그건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미국도 지금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걸로 보여지죠. 제조업은 중국에 넘어갔고요. 금융과 IT로 먹고 살려는 그런 모습은요 과거의 영국과 비슷해요. 여기서 재미있는 거 하나요. 1956년도에 수에즈 운하 위기가 터졌을 때요 영국이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경제적으로 영국을 압박하니까요 영국은 하루아침에 초강대국에서요 이류 국가로 전락했어요. 미국도 이렇게 될까봐 트럼프는 두려운 거죠.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날이 오면요 미국도 하루아침에 초강대국에서 물러날 가능성도 있어요. 트럼프가 왜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이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미친 짓이 아니라요 영국 제국처럼 몰락하지 않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일지도 모르는 거죠. 자, 트럼프의 정책이 정말 성공할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많은 위험과 부작용이 당연히 따라가요. 물가가 상승되고요. 무역 전쟁이 심화되고요. 글로벌 경기 침체의 가능성도 있죠. 다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예요. 특히 저는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이 트럼프 조롱하는 거 보면서 생각했거든요. 이분들이 미국 남부의 실질 임금이나요? 미국 에너지 가격 경쟁력을 실제로 생각하고 있나?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것 같은데. 모르니까 저딴 말 할 수 있는 거죠. 또 AI와 로봇이 만들어낸 새로운 제조업 파라다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나? 고려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누가 누굴 비웃어요? 그게 전문가예요? 미국의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로 보여요? 제 눈엔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요, 트럼프의 이런 정책들이 그냥 미친 짓이 아니라 미국이 처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영국 제국이 쇠퇴했던 것처럼요. 미국도 그런 길을 걷고 싶지 않은 간절함일 수 있는 거죠. 경제 전문가들이 웃으면서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사실 그들도 답을 모르기 때문이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어쩌면 낡은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상황일지도 몰라요.
거기서 나오는 필연적인 현상일지도 모르는 거죠.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고 있고요. 중국이 제조업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요.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고 있는 거죠. 결론은 이거예요. 트럼프의 정책을 단순한 미친 짓으로 취급하는 것보다는요. 왜 이런 정책이 등장했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미국을 구할까요? 아니면 더 깊은 위기로 끌고 들어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알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